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PC그룹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이 자료 해석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 다 말씀드렸고요. 문제도 몇 문제 좀 풀어봤습니다. 그 뒤에 문제들 쭉 풀어보시는데요. 어차피 이 파트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400이 아니죠. 140문제인가? 그렇죠. 거의 150문제 가까이 되는데 여기 있는 문제 다 풀어보셔야 돼요. 이 문제에 정말 자료 해석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가장 까다로운 문제들, 계산도 복잡한 문제들, 그리고 해석이 복잡한 문제들 다 들어있습니다. 거의 지금까지 나왔던 자료 해석으로 출제됐던 포인트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기출문제도, 그러니까 SPC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들까지도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여기 있는 문제들만 다 풀어보셔도 시험 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 풀어봤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수업하실 때 미리 풀어오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랑 하나씩 풀어보시는데, 제가 이제 딱 풀려고 했던 걸 잠깐 멈췄다가 풀어보시고, 저하고 푸는 방법을 좀 비교해보시고, 그렇게 가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다 저하고 풀어보신 다음에 복습은 꼭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 이제 7번, 8번을 볼 텐데요. 이 문제들 중에 이 7, 8번 같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 자료를 주고요. 자료 그냥 간단하죠. 그런데 18번 보면 여기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이 나오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무조건 활용을 합니다. 이건 무조건 쓰게 돼 있어요. 무조건 쓰게 되어 있는데 저거를 사용하는 그 계산법, 그리고 그 안에서 주의할 점, 딱 당하는 구간이 있어요. 딱 그 틀리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넘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해석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게 이제 건축 관련 용어란 말이에요. 건축 관련 용어 아세요? 건축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면 사실 이런 건 알 길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완전히 처음 보는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모든 내용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처음 보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그 안에서 잘 해석해내고 캐치해내야 된다는 얘기죠. 같이 볼까요? 일단 그냥 보죠. 여기 봐도 몰라요. 그쵸? 건폐율, 건축 면적, 연면적, 건축비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건폐율은 그렇답니다. 건축 면적은요. 건물 1층 바닥 면적이에요. 그렇죠? 그럼 한 층의 면적이 우리가 건축 면적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연면적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건축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총합. 그렇죠. 그러니까 총 면적이죠. 그러니까 위로 올렸을 때 그렇죠. 그러면 같은 건축 면적, 같은 바닥의 면적이라도 3층짜리 건물과 5층짜리 건물의 연면적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3층짜리는 여기다 곱하기 3을 할 거고, 여기는 5층짜리는 여기다 곱하기 5를 하겠죠.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건축비는요. 1제곱미터를 건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되시겠죠? 그럼 한번 가볼까요? 위의 빌딩 중 층수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 자, 층수와 관련된 누구일까요? 층수와 관련된 거. 이 건축 면적과 연면적이겠죠. 건축 면적이 하나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연면적을 보고 서로 나눠보면 몇 층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연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이에요. 건축 면적은 10이에요. 그럼 몇 층이에요? 이건 10층짜리 건물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가볼까요? 그럼 우리는 건축 면적과 연면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연면적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건축 면적이 없죠. 건축 면적이 없습니다. 여기 건축 면적과 연면적을 알아야 우리가 층수를 알 수 있는데, 연면적은 줬는데 건축 면적을 모르죠. 한 층이 얼마인지, 한 층의 면적이 얼마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건축 면적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죠. 건축 면적, 즉 한 층에 얼마짜리 면적을 갖고 있는 건물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그럼 건축 면적을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여기 건폐율로 따라 들어가야죠. 건폐율이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이 되니까요. 건폐율 60입니다. A부터 해볼까요? A는요. 건폐율 60%예요. 0.6이 나온다는 얘기죠. 뭐분의 뭘 하면? 대지 면적이요. 500, 그 다음에 건축 면적 얼마죠? 모르네요. 그렇죠? 그러면 500분의 X를 하면 여기가 0.6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 X는 얼마죠? 300이에요. 건축 면적이 300이에요. 즉 한 층에 300이에요. 근데 전체가 1800이에요. 그러면 몇 층짜리 건물이란 얘기예요? 6층짜리 건물이란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쭉 다 찾아내야 되겠죠. 여기에 있는 걸 단순하게 사용하는 거 아니라 여기 있는 걸 사용해서 뭔가 새로 찾아내야 되는 문제. 이건 거의 최상의 문제입니다.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 정도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까요? B는요. 50%예요. 50%. 0.5. 그 다음에 얼마죠? 여기 대지 면적이 700이에요. 700. 700분의 X. 이렇게 가니까 얼마요? 57에 35. 350이네요. 여기는 350이에요. 350인데 1750입니다. 355, 25. 그럼 여기는 몇 층이에요? 5층이란 얘기죠. 이런 식으로 다 찾아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0.8. 그렇죠? C는요. C는 0.8. 가보죠. 0.8이고요. 600분의 X 이렇게 되니까요. 68에 48. 480. 여기 한 층에 480이란 얘기예요. 한 층에 480. C 같은 경우에는 한 층에 480인데 1920이에요. 4, 46, 8, 4, 32. 4층밖에 안 되네요. 4층. 그렇죠? 이거 4층이에요. 됐죠? 그 다음도 가볼게요. 1960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70%네요. 0.7 D요. 그쵸? D. 그 다음에 여기 400. 그 다음에 X 이렇게 되면 47에 28. 여기 D는 280인데 1960이에요. 그럼 몇 층일까요? 7층 정도 되나요? 27에 14, 87에 56. 이렇게 되니까 7층이 되네요. 7층. 딱딱 맞아 떨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거 볼까요? 마지막 거는요. 800이에요. 0.4인데 이거면 얼마 안 되겠네요. 근데 여긴 800이에요. 800. 그 다음에 여기 X예요. 84, 32. 320이에요. 마지막은 320인데 1920이에요. 그쵸? 3, 6, 18, 2, 6, 12. 6층이네요. 6층. 그러면 여기 6층, 5층, 4층, 7층. 7층이에요. 7층. 7층, 6층.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가장 높은 빌딩은요. D. 7층짜리 빌딩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 볼까요? 자, 8번이요. C 빌딩을 건설하는데 95억의 건축비를 투가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추가 건축비로 최대 몇 층을 더 올릴 수 있겠는가?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뭘까요? 이걸 알려면 몇 층을 더 올릴 수 있겠는가? 그러면 뭐예요? 한 층당. 한 층의 비용. 그쵸? 한 층에 드는 비용을 알면, 그쵸? 한 층에 이만큼 드는데 나는 95억이 있어. 그럼 몇 층을 더 지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층에 드는 비용인데, 비용은 뭐예요? 여기요. 건축비가 이게 되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축비 뭐예요? 우리는 어디요? 어떤 C빌딩이죠. C빌딩. C빌딩의 요 건축비 300만 원인 거죠. 그렇죠? 네, C빌딩은 뭐예요? 1제곱미터에 300만 원이 들어요. 근데 한 층은요? 한 층이 이거잖아요. 한 층. 한 층이 480이에요. 그러면 480. 한 층에 드는 비용이 480제곱미터겠죠? 480제곱미터 곱하기 30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렇죠? 그러면 3, 42, 38에 24, 3, 42니까 144, 그렇죠? 000 이렇게 되겠네요. 144,000 만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만, 10만, 100만, 1000, 1000, 억, 10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요. 14.4억이에요. 왜 제가 14.4억으로 폈을까요? 여기에 준 게 억 단위잖아요. 95억을 줬다고 그랬어요. 즉 다시요. C빌딩이에요. C빌딩. C빌딩은요. 1제곱미터에 300만 원이 듭니다. 근데 한 층에 480제곱미터예요. 그럼 한 층 드는데 이렇게 한 층 드는데 14억, 14.4억 이렇게 쓰죠. 한 층 건설하는데 14.4억이 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얼마요? 95억을 줬습니다. 95억이요. 95억이 있는데 한 층에 14.4억씩 들어요. 그럼 몇 번 들어갑니까? 6번? 저 6번 들어가죠. 6점 얼마. 6점 얼마 하면 6층을 건설하고 얼만큼 빈다는 얘기니까 어차피 7층은 건설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은 6층을 건설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특히 이제 뒤에 이런 문제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런 문제들 위주로 문제는 풀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제일 조심하시고 이런 문제들에서 틀릴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래서 그 안에서 찾아내는 문제들, 해석해내서 뽑아내야 되는 문제들이 가장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은 계속 좀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에요. 9번 문제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는 뭐 간단하니까요. 계산이. 자, 10번,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10번, 11번 문제인데요. 이게 복잡한 이유도 여기 있죠. 어떤 결정 공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에 맞춰서 또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표도요. 뭐 1년 미만 그리고 연차에 따른 어떤 분포 수가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연봉 결정 공식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입사했을 때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근무 연수에 따라서
연봉이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5년 이상인 경우에 해마다 전체 연봉의 15%가 상승한다 이런 거예요. 5년까지는 이러한 공식에 의해서 받고요. 그 이후부터는 돈을 이렇게 받겠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죠. 문제 볼까요? 문제 보시면 첫 번째요. A 계열사의 남자 직원은 200명, 여자 직원은 150명이고요. B 계열사의 남자 직원은 120명, 여자 직원은 140명입니다. 입사한 지 1년 미만의 사원에게 지급되는 연봉 총액이 가장 적은 집단입니다. 답을 보시면 A 계열사의 남자, A 계열사의 여자, B 계열사의 남자, B 계열사의 여자 이렇게 따로따로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문제를 보면 A 계열사의 남녀가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다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좀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눈치로 딱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다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는 다 계산하지 않는 게 좋겠죠. 여기 남자는 몇 명이에요? 남자가 전체가 200명이에요. 200명이면 1년 미만이니까 여기 몇 프로예요? 지금 여기를 보는 거죠. 35%, 45%, 65%, 55%. 여기 얼마예요? 35%니까 100분의 35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면요. 얼마예요? 70명이에요. 70명. 70명. 그 다음에요. 여기는 여자는요. 150명. 그쵸? 150명. 150명이니까 여기 100분의 얼마예요? 100분의 45. 예, 4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용 이렇게 되고요. 5, 20, 5, 35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얼마입니까? 이게 60 몇 명이 나오죠? 60 이게 8명. 그렇죠? 68명. 그렇죠? 68명. 67점 얼마가 나오는데 67점 얼마라는 건 67명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68명으로 계산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몇 명이죠? 120명하고 140명. 여기 120명에 그 다음에 여기 140명에 그렇죠? 곱하기 이거는 60%. 그럼 100분의 60. 그렇죠? 이렇게 없어지고요. 5 여기는 이렇게 없애면 되겠네요. 6일은 6, 6, 12니까 72명이네요. 여기는요. 140에 55%. 100분의 55 이렇게 됩니다. 00이 하나 없어지고요. 5, 20, 5, 11, 7 그러면 77명 이렇게 되네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요. 여기 남자하고 여자를 한번 볼게요. A 계열사는요. 남자가 2,100만 원에 280이고요. 여자는 1,960만 원에서 240이에요. 그럼 누가 더 연봉이 많죠? 남자가 더 많습니다. A 계열사는 남자가 제일 많아요.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A 계열사는 남자가 월급이 더 많고 여자가 월급이 더 적어요. 그런데 숫자도요. 남자가 더 많아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즉 기본적으로 기본급만 해도요. 2,100이고요. 여기는 기본급만 하면 1,960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적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누가 제일 작은 애를 찾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비교해봤을 때 지금 A사의 여자 1년차 미만 68명의 총 연봉이 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네 둘을 비교해봤을 때 얘가 더 많으니까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럼 얘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얘네들도 비교해볼까요? 보시면 B 회사는요. 남자가 1930이고 여자가 2200이에요. 여자가 연봉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럼 총 연봉은 이쪽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 계산할 필요 없죠.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답은 얘 아니면 얘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네 개를 다 구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구해볼까요? 자, 그러면 A 계열사의 여자를 한번 보죠. 여자는 어디 있죠? 여기 있죠. 1960만 원 더하기 240만 원 곱하기 근무연수예요. 근데 지금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이니까 얘를 얼마로 해야 되죠? 이거 빵으로 해야 됩니다. 빵. 이게 보너스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급만 봤습니다. 1960만 원 곱하기 1960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어디에요? 남자니까 여기 빵이니까 1930만 원만 받겠네요. 72에다가 1930만 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요거만 계산하셔서 누가 더 작은지를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누가 더 작은지만 판단하시면 되니까 답은 2번 A 계열사 미만 얘가 더 작죠? 예, 그래서 요거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넷 중에 가장 작은 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랑 네 번째는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확실한 거죠. 그렇죠? 얘네 둘 비교했을 때 얘는 더 많으니까 비교할 필요 없고요. 얘네 둘만 따로 구해서 얘네 둘만 비교해도 된다는 얘기죠. 되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가볼게요. 그 다음 문제요. 11번입니다. 11번은요. 11번은 뭐래요? 자, B 계열사에 입사한 지 3년 2개월이 된 여자 직원 지영이와 A 계열사에 입사한 지 6년 3개월이 된 남자 직원, 그쵸? 지영이가 결혼한다면 이 부부의 연봉 합계는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보죠. 일단 지영이 볼까요? 지영이. 지영이랑 지용이에요. 지영이는요, B 계열사인데 3년 2개월이 된 여자 직원이에요. 그러면 B 계열사 여자니까 2200 더하기 220 곱하기 몇 년 됐죠? 근무연수 3년, 네, 3년이니까 3을 이렇게 곱해야 되겠죠. 문제는 이제 지용이죠, 지용인데요. 지용이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용이는 A 계열사의 남자죠. A 계열사의 남자인데 6년 3개월이 됐어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이거죠. 일단 지용이가 보세요. 2,100만 원에다가 더하기 보너스가 얼마죠? 280이에요. 280인데 여기다 곱하기 얘가 6년 됐다고 해서 이게 6 이렇게 곱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보세요. 근무연수가 5년 이상이 된 경우 전해 연봉의 15%가 상승된다. 이렇게 된다는 건 언제부터 상승 이런 공식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5년 지나서가 아니라 5년째부터예요. 5년째부터 이런 공식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즉 4년 차까지, 그렇죠? 4년 마지막, 그렇죠? 4년 12개월, 그렇죠? 4년 차까지의 연봉에다가, 그렇죠? 연봉에다가 5년째부터는 그 연봉의 15%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일단 뭐부터 구해야 돼요? 4년짜리 연봉을 구해야 되죠. 4년째까지 연봉을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세요. 이게 지금 4년이에요. 이게 지금 4년째까지의 연봉이에요. 그럼 5년차가 되면요. 이 연봉에, 그쵸? 이 연봉이 얼마요? 곱하기 1.15. 왜요? 15% 증가라고 했으니까. 동의하시죠? 그럼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계산 방법이에요. 그쵸? 계산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곱하기 1.15.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 5년차가 되죠. 여기 5년차입니다. 거기다가 또 6년차가 되면요. 여기다가 또 곱하기 1.15. 동의하시죠? 이게 4년차. 4년. 이게 5년차. 여기까지 곱한 게, 이게 한 번에 큰 게 5년차.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 번 더 곱하면 6년차. 7년차는 여기다 1.1을 한 번 더 곱하고, 8년차는 1.1을 더 곱하고, 이런 식으로 가셔야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해내시면 돼요. 이런 계산은 복잡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계산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정확한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요. 12, 13번은 좀 넘어가고요. 14번에서부터 16번까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계산들이 나오는 건, 그러니까 숫자가 커질 뿐이지 간단한 계산들이 나오는 건 제가 좀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이요. 뭐래요 이게? 제목이 뭐죠? S극장에 주말 동안 방문한 고객을 연령별대로 조사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절대 수치, 총 인원수가 나오는 거고, 여기 퍼센테이지니까 상대 수치인 거예요. 그러면 뭐 전체 수치 중에 이거는 몇 퍼센트, 이 몇 퍼센트를 가지는 그 수치는 얼마니? 이런 걸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느낌이 오시죠? 그럼 가볼까요? 금요일에 방문한 고객 가운데 40대는요, 어디 있어요? 여기잖아요, 여기. 그러면 2,500명 중에 얼마예요? 100분의 36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뭐 이걸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뭐 900명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에 방문 고객 가운데 14번이죠. 15번이요. 15번은 일요일 고객 가운데 30세 미만 고객은요. 토요일에 30세 미만 고객의 몇 배인가 이랬습니다. 그럼 따로따로 구해야 되겠네요. 일요일과 토요일, 그쵸? 일요일에 30세 미만, 30대 미만. 여기네요. 30대 미만이니까 30대 이하로 모든 걸 다 구하는 거예요. 얼마예요? 그러면 69%입니다. 일요일 2,000명 중에 69니까 100분의 69입니다. 이렇게. 됐죠? 계산해볼까요? 요거 얼마예요, 그러면? 2를 곱하니까 2, 6, 12, 2, 9, 18, 1,380명 이렇게 되네요. 자, 토요일 볼까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얼마예요? 토요일 1,500명 중에 몇 퍼센트인가요? 여기 두 개니까 16%예요. 100분의 16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없어지고요. 15 곱하기 16 해야 되겠네요. 16 곱하기 15 이렇게 해볼까요? 5일은 5, 6에 30이니까 80, 그 다음에 16이니까 240명이요. 그쵸? 2,400명. 그쵸? 2,400명. 아, 아니네요? 240명이네요? 저 240명. 예, 2,400명. 240명이에요. 240명이에요. 일요일은, 10대, 20대만 말하는 거죠. 30대 미만이니까. 10대, 20대가 1,380명. 토요일은 240명.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몇 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 잘 보세요. 자, 여기서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혼자 풀 때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야죠. 딱 보면 일단 보기 잠깐 보세요. 이걸 무작정 그냥 구하려고 정확히 구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보기부터 보세요. 보기 보시면 3.43배, 4.72배, 5.75배, 6.18배. 자, 다 다르죠. 3배, 4배, 5배, 6배예요. 3배, 4배, 5배, 6배. 그러면 해보세요. 이거 몇 배 들어가요? 몇 번 들어갈까요? 5번 들어갑니까? 6번 들어갑니까? 1380 나누기 240 했을 때 몇 번 들어가요? 6번 들어갑니까? 6번 안 들어가죠? 5번밖에 안 들어가죠?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뒤에는 구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그러면 그냥 3번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객관식이니까요. 보기. 만약에 보기가 다 5점 얼마, 5점 얼마, 5점 얼마, 5점 얼마라 그러면 해야죠. 근데 3점 얼마, 4점 얼마, 5점 얼마, 6점 얼마면 5점 얼마라는 것만 알면 이 뒤에는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나누기를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 몇 번? 5번이냐, 6번이냐, 4번이냐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횟수가. 그 답은 그냥 3번 써줄 수 있겠죠. 되시겠죠? 좋아요. 그 다음에요. 16번도 한번 볼까요? 16번 보시면 16번. 금요일에 방문 비율이 가장 낮은 연령대의 인원. 금요일에 가장 낮은 연령대 어디죠? 여기네요. 그렇죠? 16번이요. 금요일에 2,500명 중에 얼마요? 100분의 8인가요? 오케이.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에 방문 비중이 중간인 연령대. 토요일에 중간이요. 중간. 가운데가 얼마예요? 여기네요. 21%네요. 그렇죠? 토요일 1,500명 중에 얼마요? 100분의 21.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일요일에 가장 낮은 여기네요. 2,000명 중에 1%. 100분의 1. 뭐 요건 계산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다 더하면 얼마냐? 이건 더해 보시면 돼요.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요런 계산들, 그래서 요런 계산들, 요렇게 퍼센테이지와 절대수치가 같이 나오면 전체 중에 얼마, 전체 중에 그 부분, 전체 중에 그 부분, 그 파트만 구하는 부분, 그런 계산들이 많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문제 가볼까요? 자, 그 다음에 17번도 한번 보죠. 다음은요. S그룹에 채용 지원서를 접수한 지원자 수와 비율에 대한 자유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 고르는 거, 틀린 거 고르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는요, 뭐예요? 비율이에요. 국내 지원자 수, 해외 지원자 수,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절대 수치입니다. 실제로 그 숫자를 딱딱 보시면 돼요, 그냥. 이해되시겠죠? 그 위에가 개가 되고요. 여기 동그라미가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아, 근데 재밌는 건, 뭐, 일부러 그렇게 해석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2009년부터 국내와 해외가 뒤집히는 걸 또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도 내려면 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원자의 비율입니다. 이거는 퍼센테이지예요.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합치면 100, 합치면 100, 합치면 100, 합치면 100, 합치면 100, 합치면 100. 여기도 합치면 A, B를 합치면 100인데 A, B가 또 비어있구나. 그렇죠? 그러면 찾으라고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가볼게요. 그러면 전체 지원자 수예요. 해외 지원자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그렇죠? 해외 지원자 숫자는 점점 어쨌든 감소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맞네요. 그러면 2012년 전체 지원자 대비 국내 지원자 비율은 약 59.1%에 해당한다. 어디죠? 결국 여기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디요? 국내 지원자. 그러면 A를 찾으라는 얘기네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서 국내 지원자죠. 국내 지원자는 어디 있습니까? 국내 지원자는 여기 1462죠. 2, 4, 7, 5 중에 1, 4, 6, 2. 이게 51.9냐? 0.5, 59.1, 91. 이렇게 나오냐? 판단하라는 얘기죠. 이건 나누기만 하시면 돼요.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이요. 2006년 대비 2012년 전체 지원자 수는 1424명 감소했다. 2006년과 2012년을 보시죠. 2006년에 여기랑 2006년에 여기에요. 그럼 전체 지원자 수가 얼마요? 1424. 1424명 감소한 게 맞나요? 둘이 더하면 제가 되네요? 맞네요. 그렇죠? 그럼 답이요. 4번은 하실 필요가 없이 답이에요. 여기서 4번을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인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판단이 빠르셔야 돼요. 여기 4번 불안해서 4번 한다? 아니에요. 3개 다 맞잖아요. 3개 다 맞으면 그냥 4번 아웃이에요. 오히려 4번 계산이 복잡하거든요. 보시면 2008년 대비 2009년 전체 지원자 수는 약 25% 급감했다. 2008년에서 2009년. 2008년에서 2009년의 전체 지원자 수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보시면 증감률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3, 2, 3, 1에서
그쵸? 2, 6, 5, 2 빼기 3, 2, 3, 1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근데 이것도요. 뭐 사실은 계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3, 2, 3, 1에서요. 이거 뺀 것만 한번 볼까요? 이거 빼면 어떻게 돼요? 빼면요. 3, 2, 3, 1에서 저 2, 6, 5, 1을 뺄게요. 이렇게 빼면요. 여기 얼마예요? 9죠. 9고요. 2고요. 10이니까 5니까 7이네요. 1이잖아요. 3, 1, 2, 6이니까 얼마예요? 5죠. 5, 7, 9죠. 579예요. 그러면 3200하고 579를 보면 이게 3200 여기 나누면 얼마예요? 10%가 좀 넘죠. 20%가 채 안 됩니다. 여기에 20%면 여기가 600이 넘어가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640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요. 보나마나 0.1 얼마일 거예요. 동의하시죠? 0.2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거 20%는 안 되니까. 근데 거기 보면 25%라고 했으니까 정확히 안 구해도 틀렸다라는 건 아시겠죠? 동의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센스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4번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했다고 쳐요.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보기상으로 4번이 좀 위에 올라올 수도 있는 거니까. 뭐 4번이 1번이나 2번에 배치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이 1번이나 2번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4번을 계산할 일이 있는데 만약에 계산을 하게 된다면 여기 보시면 보세요. 3231 중에 579의 값을 알 건데 물론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나와야 이제 감소가 되는 거니까 알 텐데 3231에 579는 20%가 절대 되지 않는다고요. 10점 얼마라고요? 10점 얼마? 그쵸? 10%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25%가 급감했다고 그랬으니까 무조건 틀린 거예요. 10%대의 감소지 20%대의 감소가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답이더라도 정확한 수치를 구할 필요는 없이 얘는 틀렸다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됐죠?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까요? 다음 문제도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문제 보시면 다음 문제 볼게요. 문제는요. 18, 19가 되겠습니다. 18, 19가 아주 또 재밌어요. 이것도요. 숫자가 되게 커집니다. 보시면 단위는 억 단위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매출이죠? 매출액이에요.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사실은. 매출액과 관련된 표. 그렇죠? 회사와 관련된 표니까 매출액과 관련된 표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매출액과 관련된 표인데 물론 여기도 이제 비어 있네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보면 세 개 다 합치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세 개 다 합치면 나오는 거고요. 이런 데서 나오는 건 뭘까요? 일단 빈칸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증가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도 낼 수 있고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가볼까요? 18번이요. 2010년 대비 2012년 부가통신 서비스 매출액이 10% 증가했다면 가는 얼마인가요? 일단 가를 찾네요. 일단 가를 찾는데 여기 얼마요? 10%가 늘어났답니다. 18번에요. 10%가 늘어났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요, 정석적으로 푼다면 이렇게 풀겠죠. 뭐 거기 답지도 그렇지만 보시면 얘네 둘의 증가율이 10%다. 증가율의 공식 기억하십니까? 106, 810 전년도 거 분의 다음 연도 빼기 전년도 810 하면 이게 얼마야? 10%? 그렇죠? 10%라고 했죠? 0.1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증가율을 가지는 공식인데 이 공식 자체는 복잡해요. 어쩔 수 없을 때 이걸 쓰지만 이걸 안 쓸 수 있잖아요. 지금 안 쓸 수 있습니다. 요 방법 말고요. 요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어떤 방법이요? 106, 810 곱하기 810 곱하기 자 10% 늘었다. 우리 어떻게 쓰기로 했어요? 1보다 큰 수를 곱하시면 되죠. 얼마? 1.1 곱하시면 되죠. 이해되시겠죠? 뭐 이거는 그렇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이거 곱한 다음에 이거만 더하면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차이는 없지만 요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요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가 늘었다 하면 그냥 1.1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요 계산이 지금 복잡해서 그렇지 요 계산이 좀 간단하면 1.1 곱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둘 다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19번 볼까요? 자 이제 19번을 보시면 19번이요. 통신 서비스 총 매출액 대비 별정 통신 서비스 매출액의 비율이 가장 높은 해는 언제인가 이랬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일단은 뭐 가가 나오겠지만 뭐 그럼 가를 알면 나를 알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별정 통신 서비스 중에 별정 통신이에요. 자, 그럼 어디냐면 여기죠. 전체 중에 별정, 그렇죠? 전체 중에 별정, 전체 중에 별정. 그 다음에 전체 중에 별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비율이 가장 높은 거 찾는 겁니다. 가장 높은 거예요. 그렇죠? 이 계산했을 때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했을 때 가장 높은 걸 찾는 겁니다. 그만 보세요.
그러면 자, 이게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뭐냐면 얘는요. 5%는 될까요? 5% 안 되죠. 앞에 숫자 두 개만 볼 거예요. 자, 보세요. 앞에 숫자 4219만 볼 겁니다. 그럼 5%가 채 안 됩니다. 5%가 채 안 되죠. 그렇죠? 이게 4이고 여기가 4이면 10%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4이고 여기가 21이면 5% 정도 되겠죠. 42의 절반, 21. 42의 절반, 21. 그러면 5% 정도 될 텐데 5%가 안 됩니다. 여기는요. 45하고 22입니다. 여기도 5%가 좀 안 돼요. 5%가 좀 안 됩니다. 여기는요. 48하고 24예요. 그럼 5% 정도 되죠. 5% 정도 되는 애입니다. 이렇게 5% 정도. 그럼 당연히 지금 얘가 제일 큽니다.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 보시면 근데 나를 모르죠. 나를 모릅니다. 나를 모르는데 근데 여기 그럼 나를 구해야 되냐? 안 구해도 돼요. 보시면 나 같은 경우에는요. 이 합계가 점점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여기 보세요. 기간통신도 커졌습니다. 기간통신 커졌어요. 아까 부가통신 커졌다고 했어요. 10%나. 여기 10%나 아까 커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별정통신이 조금 줄었죠? 근데 원래 별정통신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 게 이게 조금 줄어봤자 훨씬 많은 애들이 증가했잖아요. 여기 증가하고 여기도 증가한다고요. 그럼 전체가 증가할까 줄어들까? 전체 증가하죠. 전체도 전해보다 분명히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 분모는 커져요. 근데 분자는 작아집니다. 분모는 커지고 분자는 작아져요. 그러면 그 비율은 당연히 작아질 겁니다. 이 비율은 당연히 작아질 거예요. 전해보다 비율이 작아질 거예요. 전해 5% 정도 되죠? 그럼 이건 5%가 당연히 안 될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동의하시죠?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보세요. 얘 5% 안 됩니다. 5% 안 돼요. 이건 5% 정도 돼요. 이건 5%가 당연히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가장 큰 때는 이때죠. 가장 클 때는 이때죠. 그럼 그때가 언제예요? 2010년이죠. 연도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래는 지금 이거 나눠야 돼요. 19891 나누기 127438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누고 답을 구하셔야 돼요. 답 보시면 그거 나누고 있잖아요.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는 이 답이 좋은 답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답은 이렇게 써야죠. 답은 정확한 수치를 보여주고 답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답지에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답지는 이렇게 정확하게 수치를 구해주면서 아, 그 수치를 보니까 답이 3번이군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실제 문제를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정확히 구해야 되는 정확한 수치를 답으로 요구하는 게 있어요. 몇 퍼센트 정확하게 수치가 필요하면 나눠 수치를 구해야죠. 근데 이거는요. 누가 제일 크니? 라는 거잖아요. 대소비교이기 때문에 대소비교로 가셔야죠. 동의하시죠? 이런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는 이유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데서 시간을 절약하고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정도면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 제 강의를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제 강의를 혹시 보시지 않고 그냥 뭐 문제만 좀 풀어보고 그렇죠? 책을 사서 문제만 풀어보고 시험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건 SPC 그룹을 지원하시는 정도의 여러분들이라면 이 정도 계산? 시간만 주면 누가 못 풉니까? 그렇죠? 이해되시겠죠? 시간만 주면 누구나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결국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계산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문제라면 계산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계산하지 않고도 대략적으로 퍼센테이지만 보고 누가 큰지는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판단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판단이 합부를 좌우하는 거예요. 정확한 수치를 필요해서 일일이 다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라면 누구나 푸는 속도도 비슷합니다. 나누기 하는 속도가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나누느냐 안 나누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답을 꼭 판단하셔야 좋은 풀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합격선으로 가시는 분들의 능력치는 거기까지 끌어서 올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 문제도 한번 가볼까요? 자, 이런 문제는 뭐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이런 문제는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러니까 나오니까 한번 그냥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뒤에 나오는 이런 문제는 안 풀 겁니다. 자, 그럼 가보죠. 21번과 22번이요. 20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다음은요, S기업의 2011년 6월과 2012년 동월 지출 내역을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요, 보자마자 이런 느낌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느낌으로, 스스로, 순간적으로 그렇게 느끼셔야 되는 거죠. 아, 이거 퍼센테이지네. 상대 수치네요. 상대 수치네.
그러면 전체의 가격, 전체의 절대 수치를 주지 않는 한 이 각각의 구성된 값은 구해낼 수가 없구나. 예, 없구나. 혹은 이런 문제가 제 문제라 그랬죠. 2011년 6월에 운영비가 2012월 운영비보다 많이 썼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게 35%고 이게 30%라고 해서 이게 더 크다. 이건 아니죠. 절대수치가 더 많다. 아니죠. 전체 든 지출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전체의 35%, 전체의 30이기 때문에 2012년에 전체가 훨씬 더 많다면 이 35%보다 30%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가볼게요, 그러면. 2011년 6월에 세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126, 12,600유로라면 전체 지출액은 얼마인가? 그럼 전체 지출액이 X라고 해볼까요? 전체 지출액이 X인데 그거에 얼마요? 세금이 어디 있습니까? 18% 했더니 그게 12600. 이거에 얼마요? 0.18 했더니 12600. 이렇게 해서 X 구하시면 되죠.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X를 구해낼 수 있는 거죠. 전체를. 그러니까 부분의 값을 주고 전체를 줄 수도 있고요. 전체의 값을 주고 부분의 값을 구해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22번 볼까요? 22번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전년 동월 대비 2012년 6월에 운영비는 얼마나 감소했는가? 운영비를 보라는 얘기예요. 운영비요. 그럼 2011년의 운영비하고 2012년의 운영비를 보셔야죠. 2011년은 근데 얼마래요? 총 지출액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7만입니다. 7만. 7만에 얼마요? 0.35. 이렇게 가시는 거죠. 7만에 0.35. 이해되시겠습니까? 7만에 0.35. 여기에 굳이 7만이니까 70000 이렇게 쓰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단위를 동일하게 가면. 그러면 이게 7 곱하기 0.35 이렇게 쓰셔도 되고 여기는 얼마예요? 6만이죠. 6 곱하기 0.3 이렇게 쓰셔도 돼요. 어차피 우리는 뭐만 필요해요? 숫자 배열만 필요해요. 숫자 배열만. 근데 여기 소수점이 싫죠? 그러면 이런 거 계산할 때는요. 7만, 6만 쓸 필요 없고요. 어차피 얘가 7, 6 이렇게 써도 되는 거니까 여기 700, 여기 600 이렇게 써도 되죠? 소수점 두 개 없애려고요. 그냥. 그렇죠? 그럼 7 곱하기 35만 하시면 돼요. 7, 3, 21, 7, 5, 35. 그렇죠? 그럼 245가 나오네요. 그 다음 여기는요. 6, 3, 18, 180이 나오네요. 그렇죠? 둘이 빼면요. 둘이 빼면 얼마입니까? 6, 5 나오나요? 6, 5, 6, 5. 배열이 6, 5로 가면 배열이면 맞는 답이에요. 6, 5 얼마예요? 3번이죠. 6, 5 이런 배열이면 그냥 3번 답이 되는 겁니다. 배열만 맞추시면 돼요. 이게 객관식이니까요. 주관식으로 모든 답을 찾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런 문제는 한번 그냥 풀어보시면 이제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 뭐 뒤에 나오는 건 여러분들이 하셔요. 여러분 뒤에 나오는 건 제가 안 풀 겁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볼까요? 23번, 24번 한번 보시죠. 조금 새로운 이제 형태의, 를 가지는 그래프라서 제가 말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다음은 보험회사 자산 현황 추이입니다. 여기 이제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이 있고요. 합계가 있습니다. 여기 재밌는 표가 이거예요, 지금. 손해보험은 요 색칠된 바 차트예요. 그치요? 색칠된 거예요. 손해보험은 여기에 포인트로 찍혀 있어요. 오히려 이 차트는, 이 높은 차트는 합계예요. 즉, 보시면 요 조그만 차트하고요. 요 점하고 합쳐서 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거 두 개를 합친 게 얘가 되는 거예요. 이 차트가 되게 특이한 차트죠. 예, 특이한 차트예요. 보통은 이렇게 안 그리겠죠. 보통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바 차트로 나타내고요. 합계를 이렇게 점을 찍을 것 같은데 반대예요, 반대. 그렇죠? 합계를 바로 해놨고요. 생명보험을 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거랑 점이랑 합쳐서 큰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거 그래프 보는 연습을 살짝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럼 문제 보죠. 2012년 손해보험 자산은요. 2011년 손해보험 자산에 비해 몇 % 늘었느냐. 2011년의 손해보험. 그렇죠? 2012년의 손해보험과 2011년의 손해보험이요. 그러면 2011년의 손해보험. 손해보험 그냥 눈에 보이네요. 이렇게. 이게 몇 % 늘었느냐. 그쵸? 증가율 보는 거죠. 증가율. 증가율이니까 66분의 얼마야? 전에 74 빼기 66 이렇게 가시면 되네요. 66분의 얼마죠? 14 빼니까 8이네요. 8 이렇게 해서 한번 나누시면 돼요. 이거 그냥 답 찾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12%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이런 계산 안 할게요. 24번 볼까요? 2011년 생명보험의 자산은요. 2009년 생명보험 자산의 몇 배인가? 생명보험이에요. 그래서 결국은요.
요 조그만 거랑 점이랑 합쳐서 얘가 된다 그랬죠? 근데 이 점들은 정확한 수치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생명보험에 대한 수치는 이거 두 개를 가지고 해야죠. 두 개를 뭐 하면? 빼면 점이 나오는 거죠. 근데 몇 년이요? 2011년과 2009년입니다. 2009년하고 2011년만 볼 거예요. 그럼 2009년이요. 2009년은 얼마예요? 288에서 0.8 빼기 2088 빼기 49.4 한 개 하나가 나오고요. 2009년 2011년은 371.4 빼기 66 이렇게 하면 또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몇 배냐 이거죠. 나누시면 되죠. 뭐. 이게 몇 배냐? 이거 뭐 나누기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이 그래프를 보는 느낌.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요. 뭐 특이한 그래프. 보통은 잘 안 쓰는 이제 특이한 바 차트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지금 자료 해석에 나오는 건 보통 엑셀 차트, 수치화된 차트인데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바 차트로 수치화 시켜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걸 연습 한번 해보는 거예요. 계산은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됐죠? 다음 문제도 한번 볼까요? 자, 다음에 좀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어떤 거냐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같은 경우에는 해석 문제죠. 정말 좀 해석 문제예요.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떤 거죠? 우리나라 컨텐츠 산업의 수출 현황입니다. 수출 현황인데 조건에 따라서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어떤 건지 몰라요. 여기에 보면 A, B, C, D, E가 어떤 종류의 산업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A, B, E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되시겠죠? 볼까요? 기억이요. 출판 산업과 영화 산업의 수출액이 큰 국가부터 나열하면 미국, 일본, 인도, 중국 순이다. 출판과 영화 산업의 수출액의 순서는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럼 출판과 영화 미, 일, 인, 중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순서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미, 일, 인, 중인 애를 한번 생각해 보죠. 미, 일, 인, 중. 미, 일, 인, 중. 맞죠? 미, 일, 인, 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A가 여기 안에 들어갈 겁니다. 또 미, 일, 인, 중. 일단 이건 미국이 많지 않으니까 B는 버리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제일 많은 거예요. 이것도 안 되네요. 일단 미국이 제일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미국이 제일 많지가 않잖아요. 여기 미국이 제일 많나요? 그러네요. 미, 일, 인, 중. 그러면 A하고 D란 얘기입니다. 동의하시죠? 즉 A하고 D가 출판과 영화예요. 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됐죠? 여기서 이걸 알았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음악산업과 방송산업이에요. 음악과 방송은 중국, 인도, 미국의 수출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일본이 크대요. 일본이 월등하게 큰 애들을 볼 겁니다. 일본이 월등하게 큰 애. 어디 있습니까? 요거 있네요. 요거 일본이 월등하게 크네요. B요, B. 동의하시죠? 그쵸? 일본이 월등하게 큰 거예요. 다 합쳐도 일본이 커요. 어디 있네요? 여기 있네요. 그쵸? E예요, E. 즉, B하고 E가 음악과 방송이다. 됐죠? 그 다음에요. 마지막 얘기. 음악과 출판 산업의 수출액이 합이 가장 큰 국가는 미국이다. 그렇죠? 음악과 출판. 즉 출판은 여기 둘 중에 하나. 음악은 여기 둘 중에 하나. 그렇죠? 그럼 이게 조합이 되겠죠? 뭐 A, B나 그렇죠? A, E나 동의하십니까? A, E나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는 거예요. 출판과 음악과 출판이니까 음악 여기서 하나, 출판 여기서 하나. 그러면 A, B, A, E 혹은 또 뭐예요? B, D, B, D 그 다음에 DB, DB로 갈까요? DB 이렇게 쓸게요. 뭐 순서대로 쓰니까 DB 그 다음에 DE 이렇게 이 네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중에 A, B를 더했을 때 가장 큰 게 미국인지. 즉 보세요. 자, A, B를 한번 더 해볼까요? A, B 미국 A, B를 더합니다. 이렇게 더하면 얘네 둘이 더한 게 가장 큰가요? 둘이 더한 거 중에 미국 둘이 더한 게 제일 크네요. 맞네요, 이거. 그쵸? A, E 한번 해볼까요? A, E.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지우고요. A, E를 더합니다. 이렇게 둘이 더한 게 나머지 애들 둘이 더한 것 중보다 얘네 둘이 더한 게 제일 크냐? 이거예요. 그래요? 아니죠. 일본 둘이 더하면 얘네 둘 더한 것보다 더 크죠? 즉, 이거 둘 선택해서 더했을 때 미국이 가장 크다 이거예요. 근데 A, E를 선택했을 때 미국이 제일 크지가 않고 일본이 제일 크죠? 그럼 이거 안 되네요.
DB도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 자체가 되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DB예요, DB. B하고 D. 얘네들이 더했을 때 미국이 제일 큰가요? 아니죠. 벌써 일본이요. 이렇게 하면 벌써 뭐 많이 넘어가 버리는데 이것도 안 되죠, 그렇죠? 일본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 DE요, DE. DE 이렇게 봤을 때도 누가? 일본이 월등하게 크잖아요. 이것도 아니란 얘기죠. 즉, 이 디귿. 음악과 출판을 더했을 때 미국이 가장 큰 경우는 A, B란 얘기예요. 즉, A하고 B가 음악과 출판이란 얘기죠. 그럼 A가 뭐예요? A는 출판이죠. 얘가 음악이죠.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D가 뭐예요? D가 영화가 될 거고요. E가 음악과 방송이니까 이거 방송이 되겠죠.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다 결정이 된 거네요. 그럼 해볼까요? A는 출판, B는 음악, 그 다음에 E는 방송.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호락호락한 문제가 아니에요. 계산이 없잖아요. 계산이 없는데 논리적으로 앞뒤를 따져가면서 해석해내는 문제. 오히려 이런 문제에서 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틀리실 수 있어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 조심하시고 이런 걸 좀 더 주의 깊게 해보셔야 돼요. 이런 거 이게 연습을 한번 해봐야 오히려 좀 숙달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되시겠죠? 좋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뒤로 쭉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계속 좀 새롭게 출제되는, 새로운 유형으로 출제되는 문제들은 꾸준히 풀어갈 거예요. 꾸준히 풀어갈 거고요. 뒷부분에 뭐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오는 문제들은 좀 스킵하면서 이제 갈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조금 집중해서 제가 좀 최대한 새로운 문제들 위주로 계속 풀어드릴 거고요. 뒷부분은 뭐 똑같은 문제 제끼고 좀 새롭게 나오는 문제들 좀 뜨문뜨문해서 이제 마무리 또 짓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복습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예습으로 문제도 좀 풀어보시고요. 그래서 혹시 뭐 틀린 문제 이런 것들 저하고 같이 맞춰보시면서 또 살펴보시고요. 제가 꽤 어렵다 느끼는 문제들은 거의 다 풀 거니까요. 되셨죠?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